자, 첫 번째 달려보죠. 손 묶인 채 강제 흡입입니다. 저희도 한 번 전해드렸죠. 지난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아나운서 출신 모델 김나정 씨.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는데 자, 오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김나정 씨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걸 자수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김 씨 측은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김 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라는 인물에게 손이 묶이고 또 안대를 쓴 채로 강제로 마약류 연기를 흡입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지만 해당 자료로 이 강제성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경찰은 이 김 씨 측이 언급한 필리핀 현지 사업가에 대해서도 본청의 국제 관련 부서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요약하면 마약을 강제로 투약 당했다는 김 씨 주장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 씨한테는 좀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일단은 경찰은 좀 불리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오늘 김 씨 측 변호인이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에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넘겨졌고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김나정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홀리원 박스 들고 도망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직원이 청소하러 간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손놈. 주변을 쓱 살피더니 현금통을 살짝 터치하고 갑니다. 자, 잠시 후에 이 남성 직원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데요. 자, 바로 그때 비어있는 계산대로 다른 남성이 저렇게 등장합니다. 자, 현금통을 만지다가 아닌 척. 그러다가 다시 와갔으니까 또 만지고 아닌 척. 자, 계속 깔짝깔짝 대더니 자, 바로 그랬더니 자, 아까 왔던 손님의 야, 지금이야! 신호를 보내자. 저 현금통을 들고 줄행랑을 칩니다. 사인을 줬던 그놈은 뭐 할까요? 예, 저 현금통 들고 나간 사람을 뒤따라가죠. 박 변호사님, 진짜 열심히들 산다. 그러니까 이게 2인조 도둑놈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아주 철저하게 짜고 가는 모습인데요. 저 통이 뭔가 이게 좀 중요한데 이른바 홀인원 통입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인데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2,000원씩 적립해두었다가 혹시나 홀인원 한다면 한 50%를 가져가는 그 통인데요. 그 통을 아마 노리고 두 사람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던 스크린 골프장인데 웬 남성이 예약하지 않고 들어와서 사실 자리 달라고 한 다음에 점원이 화장실 가고 어디 간 사이에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보고 짜다가 들고 나르는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요. 저 안에 지금 돈이 107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둘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지금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 얼굴 공개하고 싶지만 법상 공개는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냥 까버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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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끝낼까요? 아, 이런 리액션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팀장님, 왠지 피해자가 더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멜스멜.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건 전날에 부산에 있는 다른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홀인원통을 갖고 도망갔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동일범이에요. 동일범이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짜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갔겠냐? 부산역으로 갔어요. 부산역은 열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팀장님, 강의를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좀 봐주십시오. 부산역을 갔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이 아닐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담당이 뭐라 했냐면 제보자한테 아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걸 조심하는 차원에서 알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 제보자가 이 사람들이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갈까 봐 요거를 제보했는데 여러분들 저 CCTV를 잘 보셔가지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보이면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합니다. 오케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마당에 강아지 버리고 도망입니다. 뭐 제목이 거의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강아지 4마리가 뚝 떨어졌다는 제목. 백다희 아나운서 설명으로 만나보시죠. 네, 가드레일 사이에 트럭이 한 대가 멈춰 서는데요. 네, 그리고 한 남성이 조수석에서 내리더니 트럭 뒤로 갑니다. 뭘 하나 봤더니 갑자기 또 다른 남성이 불쑥와서는 경사로에 강아지를 이렇게 내려놓죠. 강아지가 대구르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또 이어서 또 한 마리를 더 내려놓는데요. 그리고는 또 마지막 한 마리를 툭 던집니다. 네, 그러더니 차에 이렇게 올라타는 남성들인데요. 이렇게 강아지들을 유기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아유 참 백주대낮에 저 추운 날씨에 저렇게 버리고 가면 어쩌라고. 자, 반려인인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속상하죠. 보니까 미안해하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슨 물건 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려. 툭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다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4마리입니다. 오늘 제보하신 분의 외사촌께서 겪으신 일인데 경북 울질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당이 있는 공터가 있는 마당에다가 4마리를 버렸는데 이분들이 여행 간 사이에 버렸기 때문에 첫날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밤에 집에 와서 보니까 마당에 엄마 한 마리, 그다음 어미 한 마리, 새끼 2마리가 버려져 있었고요. 또 한 마리는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수렁에서 건졌어요. 그런데 이제 더 화가 나는 거는 저 사람들이 이 집에 뭔가 CCTV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는 추측이 드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그 공터에는 CCTV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웬만하면 거기다가 버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좁은 길을 일부러 와서 유턴을 해서 저렇게 가드레일이 없는 딱 저 자리에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강아지들 지금 안락사 당할 위기라고요. 아, 이건 너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구조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구조자분은 저 범인들을 잡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게 구청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유기견 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쟤네들을 어떻게 안락사 시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유기견 보호센터에 들어가면 2주가 지나도 입양할 분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구조하신 분은 사실 임시보호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좀 그래요.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절차가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조자분은 얼마 전에 17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을 떠나보내셔서 지금은 자신은 이 강아지들을 입양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강아지들 지금 울진군 유기견 센터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알아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진짜 간절히. 꼭 좀 어떤 희망의 어떤 온정의 손길이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맞벌이인데 집안일은 혼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기 전에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OX 함께 해주시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집안일을 다 떠넘기는 남편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희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예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6개월 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제가 잘 버는 편이에요. 원래는 출퇴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아침, 저녁 식사를 차려주고 남편이 뒷정리와 설거지를 했는데요. 최근에 남편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좀 안쓰러워서 몇 번 대신 해줬는데 이제는 밥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파에 가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집안 대청소나 이불 빨래는 주말에 날을 잡아서 같이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남편이 베개에 얼룩이 살짝 찐 걸 보더니 왜 주중에 빨래를 안 해? 주말에 나 시키려고? 이렇게 좀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화장실에 휴지를 채워놓기, 생필품 사기 등 사소한 일에는 아예 손댈 생각조차 안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너는 종일 집에서 편하게 일하잖아 라면서 본인이 훨씬 힘들게 일하니까 집안일은 제가 더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 못지않게 집에서도 바쁘게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도 일을 합니다. 자꾸 제 고생을 깎아내려서 너무 속상한데요. 이런 남편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야, 다혜, 너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는 못해. 왜냐? 왕복 출퇴근 도합 3시간이야. 지옥철 뚫고 회사 가잖아. 녹초라고. 퇴근 열차 타고 집에 오면 완전 잿더미 된다고. 내가 안쓰럽지도 않나? 빨래 그거 뭐 네가 하나? 세탁기가 말아서 배가 돌아가고 건조기가 말라주는데 뭐가 힘들다고? 신랑을 꼭 부려먹어야 되나? 그래 네가 속이 시원했냐? 동그라미. 동그라미. 박 변호사님 동그라미.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동그라미. 아무도 없어. 아유, 네. 예.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 백다희 아나운서. 야, 박지훈, 재택근무는 날로 먹는 건 줄 아니? 야, 몸만 집에 있을 뿐이지 안방 화장실 가는 것도 빠듯해. 그리고 내가 너 힘들까 봐 조금 양보했잖아. 호의를 베풀었잖아. 그럼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걸 왜 권리인 줄 알아? 야, 다 됐고 너 나보다 더 많이 버니? 아니지? 그럼 눈 깔아. X. 자 일단 팀장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분도 고생하고 여성분도 고생하는데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일단은 설거지는 남자,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락스로 하는 것도 남자, 그리고 재활용품 버리는 것도 남자. 설거지 아니 빨래하는 거는 세탁기. 그리고 알다시피 청소할 때 남자가 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앉아 계시면 돼. 근데 이 남성 너무 어쨌든 요즘은 진짜. 대박이야. 나 팀장님 너무 싫어. 아니 너무 인기 영합.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버려놓고 집에 가면 사모님한테 다 시킨다 아주 그냥. 저는 자 스톱. 밥까지 하고 싶은데 네. 밥은 진행자 와이프가 하지 말아요. 스톱. 왜? 자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글쎄요, 진짜 사반 사연 보면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냥 법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분명히 부부에게는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안일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일인 거예요. 게다가 두 분이 다 같이 맞벌이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건지 사건 반장에 혹시 소개되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닌가 남편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자 교수님. 네, 지금 아내가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그런데 설거지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생필품도 사와라, 쓰레기도 갖다 채워라, 쓰레기 갖다 버려라, 휴지 채워라 이러면 다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한차 1년차 신혼부부라 그랬는데 부인께서 이 시점에서 확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고생하십니다.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만이라도 좀 남편 편을 들어주셔야죠. 제가요? 예. 큰일 날 일을 지금. 이게 말이 문제예요, 말이. 말하는 거 보면 사실은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내한테 안 좋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시비 걸기도 하고 빨래하라고 왜 주중에 안 하고 주말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뭔가 특권이나 특혜를 지금 본인이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바꿔야 됩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만 있을 뿐이지 집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배려하면서 집안일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의견 주신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전혜원 님도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지 말이 되나요? 라고 하셨고요. 오한 님도 같이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호공주님 같이 안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남편 편을 들고 싶다 한 분 뭐 손 들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역시 다들 방송을 좀 아십니다.